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골든벨을 울려라! 안녕하세요. 스타골든벨 진행의 도지엔입니다. 오늘도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서 움직였던 특징적인 종목들 이야기 하나하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 5거래일 만에 좀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간 쉴 새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쉴 때가 또 됐다라는 평도 있는 반면 어떠한 종목들이 시장에서 또 떨어지고 올랐는지 하나하나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도 특징적인 종목들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1시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말미에 저희 전문가님이 준비해 주신 히든 종목까지 챙겨가 주시면 이런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 이겨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시는 전문가님 바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월요일 함께해 주시는 최명장 전문가님 인사드립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월요일이고 시장도 오늘 하락을 했고 최근에 장마라고 해서 비도 너무 많이 와서 걱정거리뿐인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5거래일 만에 좀 시장 쉬어갑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한마디로 재미없다. 재미없다. 네. 재미없다. 아무래도 일단 최근 며칠간 상승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쵸. 지난주에. 그래서 좀 시장이 쉬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주도주를 찾는 것인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주도주를 찾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쉬어가려고 하는 건지 좀 찾아봐야 되겠다,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오늘 시장에서 좀 포인트를 짚자면 외국인과 기관은 좀 팔아냈고요. 개인들은 또 사들여준단 말이죠. 네네. 수급이 좀 반대의 양상을 보이는 걸 보면서 이렇게 종목을 가지고도 같은 종목인데도 외국인은 팔고 개인은 사고 이런 게 좀 재밌더라고요. 예를 들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파는데 개인은 또 엄청 샀어요. 이런 시장은 어떨 때 좀 펼쳐지는 것인지 이런 양상은 궁금하네요. 네, 우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박 이사님의 입김이 강하죠. 네, 그래서 이제 좀 강하게 최근 올라오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시면 예. 지금 최근에 지난주부터는 상승세가 꾸준히 나와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상승세가 짧은 추세에서의 상승은 이 정도지만 우리가 긴 추세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과거 2200포인트 아래로 한번 내려왔던 이 자리가 여기죠. 그리고 그다음에 한번 2200선 살짝 흔들었던 자리. 그 이후에 꾸준히 계단식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계단식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이런 계단식 상승에서 중요한 것은 저점과 고점이 높아져야 되는 거죠. 우상향으로. 그러면 상승 추세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보는 것인데 지금 코스피는 전형적인 우상향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건대 지금 과거의 2200은 다시 가기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한마디로 바닥은 찍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바닥을 찍었다. 시장에서 중요한 좀 힌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수급이 좀 갈렸던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외국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좀 사들여주고 있는 양상을 좀 자세히 보면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2, 4분기 호실적이 예상되는 종목들을 좀 사들여주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2차 전지주들도 적극적으로 사고 있다고 하거든요. 보시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최근 한 달간 2차 전지주들 열심히 사고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 양상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쏠림 현상. 쏠림 현상. 지금 최근까지의 시장을 보시면 앵커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죽어있던 반도체가 다시 살아났고 맞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전부터 상승을 했지만 더 탄력을 받는 모습이고 그 한마디로 최근의 시장은 가는 놈이 더 가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이 수익률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수익이 못 나고 있던 다른 업종에 들어가 있던 투자자들은 지금 수익이 잘 나는 쪽으로 자금 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쏠림 현상이 더 나타나는. 그래서 지금 단기
살짝 과열권에 진입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 한 달간 2차 전지주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들여주고 있는데 쏠림 현상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뭐 오늘 건설주라든지 뭐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건 관련주들은 오늘도 꾸준히 움직여주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좀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건 반도체주나 이런 대장주들이 움직이는 반면 테마주들도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오늘도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 움직이던데 이런 테마주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테마주는 항상 테마주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이 한 뭐 1,200조, 1,000몇백 조 뭐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만 네. 과연 우리나라가 혼자 독차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뭐 강대국 반열에 들어서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지금 가장 많이 지원을 해주는 나라가 어디죠? 어디죠? 미국이죠. 미국? 네, 뭐 자기네 안 쓰는 무기는 이미 다 갖다 바쳤고 네.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또 다른 무기도 지금 지원을 하는 그런 양상인데 아무래도 그런 걸 빌미해서 미국이 아마 많은 이익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또 우리나라도 물론 기술력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수주를 어느 정도 받겠지만 제가 오늘 말미에 또 가져온 종목도 관련 종목입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가짜가 아닌 찐 수혜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또 오늘 방송 말미에 말씀을 해주실 히든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움직였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 찐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사실 테마주라는 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형성돼서 다 같이 가는 양상이 좀 있는데 그 안에서 진짜랑 가짜를 좀 구별을 해내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님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진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찐 종목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샵 0082번도 열어두고 있는데요. 저희 최명장 전문가님과 함께 진짜 수혜주를 가리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장을 움직였던 특징적인 종목들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적인 종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인공은 네오셈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 전문 업체죠. 네오셈이 오늘도 상승해주면서 신고가 골든벨을 울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2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에 따른 풀이로 저희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40% 이상 증가했다고 하고요.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50억 7천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지난주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거의 뭐 상승 상한가를 쳤던 만큼 해당 종목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도체, 뭐 설비, 장비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죠. 그 안에서 오늘 13% 넘게 또 상승하면서 신고가 올려준 네오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해당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칠판을 들어 주세요. 네, 2분기 실적 호조, 뭐 지난주부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적도 뭐 잠정 집계가 나온 부분들 기대감이 지금 상당합니다. 계속 갈 수 있을지 궁금해요. 일단 뭐 네오셈은 그 글로벌 SSD 관련해서 마켓 셰어가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1위죠. 1위, 네. 일단 그런 메리트가 있고 또 최근에 그 이 SSD 관련한 검사 장비 수주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에도 반영이 됐다시피. 그래서 우리가 일단 성장성을 담보로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전일 지난 금요일이죠. 전 거래일. 지난 금요일 상한가를 올라왔고 오늘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것이 이 회사가 과거에 CB를 발행했어요. 전환사채를. 그걸 발행하고 나서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옆으로 누워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오랜 시간 우리가 옆으로 누웠다라고도 하고 하방 경직을 확보했다라고도 얘기하고 바닥을
잡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의 상승인데 자 이것도 좋지만 우리가 일봉만 보지 말고 좀 큰 그림에서 주봉과 월봉도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주봉이나 월봉을 보셔도 지금 상단 저항대를 다 넘어간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상단 저항대를 다 넘어간 상태죠. 약 5천 원이 그전에 상단 저항대였는데 이걸 돌파를 했어. 그러면은 상단을 돌파를 하면 그 다음에 나올 매물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최근에 들어온 자금들이 다시 한번 매물로 소화가 되거나 아니면은 오랫동안 묵어있던 자금들이 나오거나 할 것인데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단 한 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전환사채. 전환사채는 사실 과거에 그 분리형 사모사채, BW, 그게 아주 악덕사채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 시비도 악덕사채죠. 이 콜옵션 시비라 그래서 대주주가 자기 지분율만큼 그 헐값의 지분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이 전환사채가 왜 제가 BW나 이 CB를 왜 나쁜 악덕사채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철저하게 개인 주주는 소외가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대주주와 메자닌 펀드라고 하는 기관들, 이 기관들이 그냥 궁합만 맞으면 자기들끼리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이자에 그냥 합의를 봐서 가는데 이 네오쌤이 좋았던 것은 뭐냐면 제로 금리예요. 제로 금리에다가 또 리픽싱 제일 이 CB 전환사채에서 안 좋은 그 옵션이 뭐냐면 리픽싱 옵션입니다. 주주들한테. 리픽싱이라는 것은 주가가 다운됐을 때 그만큼 가격 조정을 주는 거예요. 보통 한 70%까지 주는데 70%면 100억에 10,000원 하던 게 7,000원 오면 그만큼 주식수가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주주들한테는 상당히 안 좋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들은 대주주는 회사는 싸게 이자를 조달할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 기관들은 안전빵으로 리픽싱 옵션에다가 또 다른 풋옵션 조항을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기관들도 크게 손해보지 않고 부실한 기업만 아니라 그러면 대개 다 돈 벌고 나옵니다. 그 지금 오늘 또 이 공시가 나왔죠. 네오쌤 CB가 이제 출회가 되는데 약 이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3,546원에 530만 주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그중에서 이제 8월 1일 날 일단 230만 주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지금 가격에서 조금만 더 오르면 약 2배 가까이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메자닌 펀드는 예전에 그냥 가만 앉아서 코 푸는 격이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왔고. 그래서 이게 조금 시장에서 저는 개인 주주들한테는 문제라고 보는데 어찌됐건 네오쌤은 현재 기술적인 분석, 그다음에 기업의 현재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상당히 좋다. 다만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전환사채 물량이 쏟아진 지금부터 이제 출회가 준비돼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실적과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네오쌤 같은 경우 이 전환사채 전환 청구가 들어왔던 부분들 이 부분들은 개인 투자자분이 또 알아듣기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자세한 설명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우리 최명장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안내해드린 대로 QR코드 열어두고 있고요. QR코드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최명장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오쌤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뒤로 하고 저희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이름을 올렸는지 만나보시죠. 네, 저희가 수익률 대결할 때 많이 언급을 드렸던 오랜만에 또 반가운 종목이 이름을 올렸네요. 알체라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죠?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체라 오늘 11,99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검색량 골든벨을 울려주었고요. 인천국제공항이 추진하는 스마트패스 시스템에 얼굴 인식 솔루션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에 알체라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스마트패스 2차 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 입찰에서 1위를 차지한 KT 컨소시엄 참여사로서 알체라가 스마트패스의 핵심인 얼굴 인식 기술을 공급하게 됐다고 설명을 했는데 AI 관련된 종목으로서 저희가 수익률 대결에서 언급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굉장히 핫하죠. AI가 반도체에 붙으면 또 핫하게 반도체 섹터가 같고 또 오늘은 알체라 AI 관련돼서 대표적인 종목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에 대해선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배보다 배꼽이 크다라고 적어주셨어요. 뭔가 목적이 전도됐을 때 보통 그렇게 쓰죠. 결과 목적이 전도가 됐을 때.
배는 뭐고 배꼽은 뭡니까? 배는 매출, 매출. 배꼽은 수익. 그러니까 매출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은데 주가가 상한가를 간 모습을 빗대신 거야? 일단 지금 뭐 앵커님 처음에 이 종목을 소개했지만 얼굴 인식 관련 부분이라든지 이제 또 앞으로 금융권에 또 이게 또 의무화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죠, 생체 인식 그죠. 관련, 생체 인증 관련해서. 그런데 그런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우리가 기업이라 그러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 추구입니다. 제1 목적이죠. 그리고 투자자라 그러면 그 회사가 돈을 못 버는데 투자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 보면은 성장 프리미엄을 많이 받는 업종이나 종목들이 있죠. 대표적인 업종이 바이오 업종. 대부분 상당수가 적자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상당히 많이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알체라와 같은 뭐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들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저는 뭐 제가 투자하는 스타일은 그렇습니다. 저는 수익이 나지 않는 종목은 기업은 거들떠보지 않는 편이라서 왜냐하면 우리가 2,000개 넘는 종목 중에 수익을 잘 내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배당도 주는 기업도 많은데 아무리 그 회사가 성장성이 있고 뭐 한다 하더라도 지금 적자고 그리고 언제 흑자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굳이 거기에다가 내 소중한 돈을 갖다가 넣는다? 글쎄요. 저는 그게 증권사 리포트가 아무리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는 전 철저히 배제하고 일단 투자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회사 일단 뭐 기초 분석은 제껴두고 일단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회사의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알체라는 지금 최근 3년만 보자고요. 2020년, 그다음에 21년, 22년 다 적자입니다. 다 적자인데 적자 폭이 작년까지 더 커졌어요. 다행인 것은 매출도 좀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분기 실적도 보게 되면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전년보다 수익은 더 떨어졌는 거죠. 그러니까 판관비라든지 고정비용은 계속 나가는데 아니면 더 나갈 수도 있는데 지금 매출은 더 늘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적자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가 대단한 시장에서 독보적인 특허나 기술력을 가지고 진입해 있는 회사라면 모르겠지만 저는 뭐 제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유롭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주가가 불이 붙었을 때보다는 좀 매수는 눌렸을 때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저는 매수 안 하죠. 전문가의 기준에서는 매수할 종목은 아니다. 개인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적자 기업은 진짜 될 수 있으면 만지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투자 스타일에 따라 다르긴 한데 또 오늘 불이 붙은 종목이라서 저희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이 나지 않는데 성장성만으로 이렇게 종목의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종목을 혹시나 시장에서 핫하다고 해서 잘못 손을 대실 경우가 있어서 종목을 매수하시기 전에 이 종목에 대해서 정말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도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체라 굉장히 또 쉽지 않은 종목이에요. 해당 종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굳이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 회사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성장성도 있고 충분히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 회사에 진짜 깊이까지 들어가서 이 전방 산업까지 전부 파악을 하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오히려 수익을 잘 내고 있는 내가 조금 더 잘 알고 있는 그런 회사에 투자하는 게 낫고 뭐 그래도 모르겠다 하면 최明장님 노란 톡방 오시면 제가 좋은 종목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좀 마음 편하게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던 알체라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똑똑 배터리 아저씨입니다. 네, 금양과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오늘 또 신고가를 기록한 금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죠. 사상 처음으로 장중 11만 원 선을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다시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가 뛰는 모습인데요. 오늘 마감가 살펴보면 11.06% 오른 채로 11만 2,5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해서 저희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금양에 대해서는 우리 최명장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칠판을 들어주세요. 자, 왠지 불안하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방송 오프닝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럴 때 이용해서 2차 전지주들 굉장히 많이 사고 있다 이야기 드렸는데 뭐 금양도 그렇습니다. 외국인들도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왜 불안할까요, 전문가님? 우선 이 종목을 잘못 얘기하면 박 이사님이나 그 추종자들한테 혼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선으로 저희가. 그런데 이제 저는 일단 제 생각을 소신껏 얘기하겠습니다. 아이, 그럼요. 예. 물론 이제 그분이 뭐 실력도 뛰어나고 보는 안목은 저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시장이나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미리 말씀드리고, 지금 금양 같은 경우는 최고가 나왔죠. 네, 최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6조 5천억, 오늘자 기준 6조 5천억 정도 되니까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온 그런 케이스인데, 이 회사를 제가 일단 간략하게 한번 언급을 하면, 일단 이 회사도 시비를 540억 가량 과거에 발행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소송건이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366억을 또 패소를 했기 때문에, 어찌됐건 그 이후에 일단 자금 조달을 위해서 지금 시비를 또 크게 발행한 겁니다. 네. 540억이면 회사 규모에 비해서는. 그런데 제가 아까 악덕사채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 지금 이것도 콜옵션 시비예요. 지금 류강지 대표가 콜옵션으로 4,140원에 2022년 7월 27일 109만 주. 그다음 7월 29일에 4,148원에 134만 주를 콜옵션 시비로 가져가는 거예요. 싸게, 그러니까 대주주가 자기 지분율만큼 가져갈 권리를 그렇게 처음부터 발행을 한 거죠. 나머지는 기관들이 가져갔겠죠. 그래서 그 FI라고 하는 재무적 투자자들은 지금 상당수 빠져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500 이슈는 크게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최근에 자사주 매도나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자, 그런 걸 다 차치하고 6조 5천억 관련해서 지금 이 회사의 미래청사진이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뭐 콩고 관련해서, 그다음에 몽골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좋긴 한데, 그다음에 2차 전지 공장 관련해서도 좋긴 한데, 자, 그러면은 그 기대감이 그 회사가 지금 영업이익을 제가 1,000억 이상으로 봤던 것 같은데, 뭐 내년인가, 만약 그랬을 때, 이렇게 자기네 계획대로 했을 때 얘기 전제가 깔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MOU이기 때문에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증권사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찌됐건 지금 현재 6조 5천억이란 가치는 우리가 상당히 2차 전지 쪽도 웬만해서 6조 5천억까지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정도 회사라 그러면. 자, 그러면은 이 회사의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 최근까지 실적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예. 그리고 앞으로 기업은 미래의 꿈을 먹고 산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의 이 회사가 실적, 현재 이 회사의 위치, 현재 이 회사의 가치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잠깐만요. 이게 지금 이 종목이 아닌데. 네, 잠깐만요. 금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금양과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11만 원 선을 돌파를 한 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해당 종목에 대해서 오늘 또 신고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 판단하실 수 있도록 자세한 내용 살펴주고 계십니다. 다시 볼까요, 전문가님? 네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금양의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계속 연도별로 한번 볼게요. 2020년부터 실적이 조금 증가하는 듯하지만 전년도에 주춤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영업이익은 전년도 기준 130억 정도 나왔고, 올 1분기에는 적자가 나왔어요. 작년에는 그래도 40억 넘게 흑자가 나왔는데 1분기에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서도 일단 수익은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 단순히 미래 성장성만 가지고 그만큼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지는, 그 가치의 평가 기준은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6조 5천억의 가치는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사주도 매도하고, 그다음에 CB 물량들도 상당 부분 빠져나갔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 저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네. 지금 충분히 고평가 영역에 들어와 있는 건 맞다. 주가가. 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금융에 대해서 왠지 불안하다라고 적어주셨는데 그 자세한 내막을 또 실적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주가가 실적 대비 너무 이제 고평가 구간에 들어와 있는 건 아닐지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지금 진입이 좀 가능한 수준인지 아닌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열어두고 있죠. 저희 최명장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뜨거운 핫 키워드로 이름 올렸던 금양 뒤로 하고 네 번째 특징적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네 번째 종목은 카카오뱅크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죠.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제 증권가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에 대한 하반기 업황 개선의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현대차증권 같은 경우 카카오뱅크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3만 원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하반기부터 이 대출 성장률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반등을 꾀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안정화되고 있어서 주택담보대출 성장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역전세 현상도 9월이 정점일 것으로 예상이 돼서 대출 성장률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 중인 전세대출 역성장폭도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풀이를 하고 있는데 공격적인 금리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이 대출 금리 하락이 완만해지는 데다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조달 비용 부담이 축소돼서 완화될 전망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 대장주로서 이 카카오뱅크 활약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데요. 해당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97% 오늘 상승하면서 25,95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카카오뱅크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전문가님과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칠판을 들어주세요. 자, 부동산 PFX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이 대출 성장률과 관련돼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일단 말씀하신 대출 성장률은 물론이고 이 회사는 일단 오프라인 지점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온라인으로 하니까요. 고정 비용이 나갈 게 없어요. 인건비만 나가면 되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 유리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플랫폼이 워낙 좋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충분히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경쟁 업체인 K보다는 또 좀 월등히 낮습니다. 월등히 낮고. 뭐가요? 이 서비스가? 아니 대출 성장률이나 대출 기타 등등. 성장. 단 지금 지금 이 은행권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압박이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NIM 수익률의 하락은 전반적인 업계의 지금 현재 현안이고. 그럼 그런 순이자 마진이 줄어들면 수익도 당연히 줄어드는 거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 카카오뱅크는 꾸준히 최근 몇 년을 보면 성장하고 있습니다. 수익도 매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거죠. 고무적이네요. 네,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또 제가 지난주에 카카오를 언급을 했었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는 이제 알짜 자회사들 빠져나가면서 상당히 가치가 훼손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네이버가 좀 낫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카카오 그러면 상장된 카카오 그룹주 중에서 뭐 카카오페이도 있고 카카오 게임즈도 있고 뭐 있습니다만 그래도 카카오뱅크가 좀 낫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이슈 종목을 가져온 거고요. 또 은행주 중에서는 그래도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물론 일반 우리 뭐 KB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 다른 오프라인 금융 은행들보다는 프리미엄 더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여전히 성장성은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적어주신 만큼 해당 종목에 대해서도 카카오뱅크 많은 분들이 사용하실 만큼 관심도도 크실 겁니다. 여기서 차트 잠깐 한번 볼까요? 그럼요. 네, 자세하게 이 차트적으로도 자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상장 이후에 꾸준히 하락을 했죠. 지금 보시면은 이때 상장 이후에 꾸준히 아주 쉴 틈 없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 바닥을 치고 이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기술적 분석에서
이 회사가 뭐 한지는 알아.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적도 대충 가늠은 돼. 그러면 기술적 지표에서 한번 볼 때, 자, 이때 15,000원대를 저점으로 하고 반등이 강하게 나왔어요. 반등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때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차트를 크게 보니까 지금 상승률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약 2배 가까이 올라온 겁니다. 그 이후에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이 보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적 분석의 기본 뭐예요? 이게 확산과 수렴이라는 게 있어요. 그 확산과 수렴은 자, 이 종목이 하락할 때는 이 이평선들이 단기 이평선부터 장기 이평선까지 확산이 됩니다. 왜? 주가가 계속 내려오니까. 단기 이평선은 따라 내려오고 장기 이평선은 천천히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시점이 되면, 자, 제가 말씀드린 저점을 찍은 이 시점부터 보시게 되면, 자, 이평선이 이제 결집이 되기 시작하죠. 지금 최근에 이평선들이 다 결집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확실한 방향성이 머지않은 시점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자, 밀집이 됐기 때문에 이제 위로든 아래로든 터져 나갈 겁니다. 그렇다 해서 뭐 주가가 폭발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분명히 방향성을 잡아갈 거라는 거죠. 여기서 긍정적인 것은 그래도 앞전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주가가 일정 시점에서 계속 지지 반등이 나온다는 거. 이 점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네, 차트적으로도 카카오뱅크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지 자리에 대한 내용들까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주가 이 가격선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저희 최명장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특징적인 종목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히든 종목을 확인해 볼 시간인데요. 그 전에 과연 골든벨을 울리셨을지 결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네. 전문가님 골든벨 시원하게 울려주셨습니다. 아니, 지난주에 나오셔서 동성 화인텍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뭐 10%는 뭐 당연히 가뿐하게 넘었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13.23%. 수익률 달성을 해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일주일 만에 이렇게 시원하게 가는지 비결이 좀 궁금한데 리뷰해 주시죠. 우선 뭐 주가가 일주일 만에 13% 상승이라는 것은 뭐 상당한 겁니다. 그럼요. 엄청난 거죠. 저도 이게 일주일 동안 올라갈 건 모르겠고 제가 추천드릴 때는 자, 이 회사가 이러이러하니 충분히 이 가격은 접근할 메리트가 높다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당장은 아닐지언정 이 회사는 상승 가치가 높다고 판단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오늘 잠시 후에 공개할 종목도 그런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직 제가 이제 공식적인 매도 사인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에 대해서는 뭐 말씀을 드려서 간략하게 뭐 드리면 보냉제 업체죠. 네. 조선 쪽에 관련된 보냉제 업체인데 이 회사하고 이제 동종 업종이 이제 한국카본, 한국카본인데 한국카본도 최근에 이 회사가 먼저 상승을 했고 한국카본이 최근에 또 급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국카본은 과거에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네, 회사 내부적으로. 네. 어찌 됐건 현재로서는 제가 동성화인텍을 좀 더 높게 봤기 때문에 좋게 봤기 때문에 추천을 지난주에 드린 겁니다.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예. 지금 보시는 것은 일봉 차트인데 여기 10,000원대부터 꾸준히 지금 약 50% 가까이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봉이나 특히 제가 저번에는 연봉을 보냈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연봉을 한번 볼까요? 연봉을 보시면 자,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 2007년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16년 만에 그때 고점까지 아직 못 갔지만 그 앞전에 고점을 다 넘어갔어요. 16년 만에. 그러면 아까도 다른 종목을 말씀드릴 때 그 고점을 넘었을 때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도 이제는 매물대가 위로는 없어요. 거의 16년 만에 지금 최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쉬어가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높은 겁니다. 최근에 에코프로가 100만 원 돌파했다 밀렸지만 다시 100만 원 올라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도 특히 이 종목은 아직 많이 올랐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방 산업이 좋고 그다음에 앞으로 수익성도 충분히 수주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성화인텍 여기서부터 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저희 최명장 전문가님 이제 지난주에 또 처음 나오셔서 주셨던 종목이 또 이렇게 일주일 만에 최고가 기준으로 지금 13% 수익률이 나신 걸 여러분들 직접 보셨을 거고 어떠한 이유로 해당 종목을 이야기를 해드렸는지 근거도 사실 히든 종목 지난주에 보셨던 분들은 다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때 보시고 같이 참여해 주셨다면 이 13% 넘는 수익률 여러분들 것이 됐을 텐데 함께 참여해 주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열어두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 찍으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그리고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이 부분을 저희가 늘 종목 상담할 때 받아드리고 있는데 같은 번호입니다. 샵 0082번으로요. 최명장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님 이름 보내주시는 분들은 해당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 안내까지 드렸으니 동성화인텍 많은 분들이 설명 들으셨을 거고 더 갈 수 있다고 하니 들어오셔서 추가적으로 언제 접근하면 좋을지도 여쭤보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히든 종목 리뷰까지 맞춰봤다면 많은 분들이 그래서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은 뭐냐 질문을 주실 것 같아요. 동성화인텍 가는 거 보니까 다음 종목이 더 기대가 되는 거죠, 전문가님. 오늘 저희가 종목명은 방송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종목명 공개를 드릴 텐데 방송에서는 힌트 3가지로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힌트를 모두 듣고 어떤 종목인지 감이 온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정답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었는데도 전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노란톡 들어오셔야겠죠. 정답을 확인하셔야 되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히든 종목까지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힌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 힌트 주시죠.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다양한 제조 산업에 이 회사의 제품은 다 쓰입니다. 거의 다 쓰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또 좀 더 비중이 큰 전방 산업이 있겠죠. 그쪽에서는 그쪽이 아주 화랑이에요.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 회사의 제품도 작년이 잘 팔리겠죠.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처도 상당히 탄탄하게 다양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지금 현재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저는 이제 굉장히 저평가라고 보고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 방송 서두에 제가 우크라이나 찐 수혜주라고 말씀드렸죠. 네. 네. 그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라든지 그쪽 우크라이나 주변에 영업망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쪽에서 매출도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이 회사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제조 산업에 거의 다 쓰인다. 그리고 중요한 필수 부품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당연히 지금 재건 산업을 하게 되면 그 플랜트라든지 이쪽에 상당히 많은 물량이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제가 볼 땐 들어갈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다음에 이제 다만 이 회사는 그 시비가 이 회사도 지금 전환사채가 있어요. 이 회사가 전환사채가 있는데 약 1,500원에 100만 주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슬슬 이제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주가에서 20%가량밖에 수익이 안 났기 때문에 매도를 할 수도 바로 출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좀 분할돼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략은 뭐냐? 이런 어떤 매도 물량이 나오는 그 틈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에 접근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 따라가기보다는 내려올 때 싸게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가장 교과서적이기도 하지만 수익률이 높게 나올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또 우리가 한번 볼 거 있죠. 가치 네네. 분석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자세한 자료 볼게요. 지금 이제 2018년부터의 지금 EPS, 주당 순이익, 그다음 BPS, 그다음에 SPS, 주당 매출액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는 눈여겨보실 것은 EPS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목한 것은 SPS, 그러니까 주당 매출액. 한 주당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가. 지금 보시면 이 약간 연두색 색깔이 맨 우측에 있는 연두색 색깔이 SPS인데 계속 증가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월등하게 올라왔고 올해는 더 올라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를 보시게 되면 연봉 차트예요. 이거는 제가 힌트를 지금 바로 드려도 되나요? 그럼요. 네. 지금 이 연봉 차트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 크게 많이 올랐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크게 많이 올랐다 보지 않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주가의 상승이 조금 강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느낌이 있다. 다만 코로나 때 잠깐 흔들렸지만 그래도 지금 견조한 어떤 연봉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렸던 앞으로의 어떤 매출 성장,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수주 확대, 또 새로운 모멘텀이 또 충분히 발생될 가능성이 또 있어요. 수주 모멘텀은 또 있는데 그거는 제가 그 노란톡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여하튼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중요한 자리에 있다. 성장의 큰 성장의 그 갈림길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준비해 주신 자료를 자세히 봤는데요. 힌트 3가지를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제조업의 필수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 두 번째는 앞서서 이제 오프닝에서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오늘 올렸던 부분들 체크를 해드렸는데 정말 찐 우크라이나 수혜주라고 말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이 CB 물량과 관련돼서 이 내용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세히 공부하시면 수익이 쉽게 날 수 있는 그런 주가의 원리를 또 가지고 있는데 해당 이슈도 가지고 있다 이야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3가지 힌트를 듣고 준비해 주신 자료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관련 한마디 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그 지금 제가 이제 2주째입니다. 그럼요. 두 2주째인데 번째 출연하셨죠. 아직 이제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는 물론 주식을 한 20년 넘게 했습니다만 네. 대부분 20년 했다, 30년 했다 하는 것들이 그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서 제대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경험하고 그 데이터를 축적을 시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제 나름대로 한 15년을 그냥 올인해서 주식에서 상당히 많은 공부를 했었거든요. 물론 아직도 많이 모자랍니다만. 그리고 제가 좀 다른 타 방송의 전문가나 이쪽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제가 추천하는 A라는 종목에 저는 손절가를 준 적이 없어요. 예. 준 적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잘 보시면 거의 안 줍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A라는 종목을 추천하는데 손절가를 주면은 내가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손절가 주지 않는 것은 건방짐이 아니라 나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만약에 추후에 제가 만약 손절가를 제시하면 그 종목은 매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사항들까지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말씀해주신 저희 히든 종목에 대해서 힌트 말씀드렸고요. 앞으로의 포부까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저희 전문가님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다는 말씀 드릴게요. 최명장 전문가님이 이렇게 포부를 밝혀주신 만큼 히든 종목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텐데 대체 그래서 그 종목이 뭐냐? 저희 방송 중에 종목명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힌트 3가지로 정리를 드렸는데 말씀해주신 자료들까지 더해서 난 종목명이 뭔지 알겠다.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정답 확인해보시면 되고요. 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도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정답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단에 노란톡 저희 안내를 좀 드리고 있는데 QR코드 그리고 문자 샵 0082번 열어두고 있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힌트를 다 드렸는데도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지금 대부분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해당 종목명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알릴 수 있는 힌트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전문가님, 네. 해당 종목명을 저희가 조금 알 수 있도록 직접적인 힌트 하나 주시죠. 그럴까요? 네. 앞에는 영어 이니셜로 D. D. 네. 네. 가격은 11,000원에서 13,000원 사이. 지금 현재 주가 움직임이 11,000원에서 13,000원. 13,00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고 D로 시작하는 종목. 그러면은 상당히 압축이 될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수혜주 이렇게 재건 관련주 치면 너무 많이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오던데요? 충분히 찾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요즘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서 알겠습니다. 만약 못 찾으시면 노란톡 오시면 되죠. 그렇죠. 종목명을 진짜 찐으로 확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저희가 다 알려드리고 있는데 들어올 수 있는 방법 문자와 그리고 QR코드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점까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셔서 직접 종목명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 전략까지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지 전문가님이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만 좀 더 자세하게 큰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최명장 전문가님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이렇게 또 하락으로 마감이 된 만큼 내일장에 대한 고민도 크실 겁니다. 전문가님, 저희 내일장은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참 지금 현 시점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좀 난해한 네.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저도 뭐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 현금이 거의 없는 분은 주식에 오랜 데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일정 현금을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미리 현금을 좀 많이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 지금 굳이 겁먹지 마시고 마음에 드는 종목을 하나 둘 잡아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최명장 노란톡방 오셔서 좋은 종목을 받아가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한 말씀을 드리면 네. 보통 우리가 뭐 추천하게 되면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10,000원에 샀는데 손절가가 8,000원이면 9,000원이라 가정하면 9,000원이면 더 싼데 그걸 왜 손절을 해야 되죠? 좋은 기업이면. 네, 그러면 아예 매수를 하지 말든지 만약에 10,000원에 괜찮다고 10,000원에 샀는데 9,000원 더 싸게 내려왔는데 그걸 손절하는 게 아니라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보들은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거고 그래도 수익을 많이 내는 프로들은 오히려 남들이 손절할 때 매수가 들어가는 그거 여러분들이 가장 간단한 이 매수 전략을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해드렸습니다. 저희 전문가님이 자세하게 말씀드린 만큼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혼자 길 잃지 마시고 최명정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서 기준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늘 말씀드리고 있는 노란톡 열어두고 있습니다. 히든 종목 힌트까지 모두 드렸죠. 히든 종목이 궁금하셔서도 들어오실 수 있고요. 혹은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 나만의 전략을 연구하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도 노란톡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그리고 문자 샵 0082번 최명장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눴던 부분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의 핵심 세 줄 정리해드립니다. 알체라 특징주로 다뤄드렸는데 얼굴 인식 AI 모멘텀의 상한가로 마무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배터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금양, 주가가 훨훨 날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이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 자세하게 기업 정보 통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마지막 히든 종목은 우크라이나 찐 수혜주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 들어오세요. 네, 이렇게 오늘 이야기 나눴던 부분들 정리해드렸습니다. 월요일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최명장 전문가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사칭 피해에 유의해달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